세상에 존재하라. 세상에 속하지 마라. 세상을 변혁하라. 똑똑한 바보들아 똑바로 바라봐. 암 환자의 친구들과 함께하는 똑바똑바 18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세상에 존재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변혁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비즈너리들과 함께 무엇을 어떻게 똑바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비즈너리 팟캐스트 똑바똑바 18번째 시간. 안녕하세요. 늙고운입니다. 네, 반가워요. 네, 똑바똑바를 응원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꾹꾹! 비즈너리 팟캐스트 똑바똑바는 지금 신갈래 비즈너리 신비님의 비즈너리로서의 영역적 전방 개척 사역인 암 환자의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난 2회에 걸쳐서 어떻게 암 환우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만병의 황제라는 암, 왜 만족스럽게 치료가 되지 않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렵게만 느껴지고 두렵기만 하던 암에 대해서 신비님의 암 극복 경험을 들으면서 암이 어떤 질병인지, 암 극복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지 조금씩 알게 되고 정리가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질문을 해주시는 암을 잘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멀리 강원도 고성에서 신갈래 비즈너리 신비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 그쵸. 이 정답 맞췄다. 네.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특별한 두 분이 함께 나와주셨는데요. 암 환자의 친구들 사이에서 아주 특별한 별명으로 불리고 계시는 두 분이세요. 남편은 신장암 사기, 그리고 아내는 여포성 림프암 사기로 암 환우들 사이에서 부부 사기단이라는 애칭으로 불리고 계신다는 박흥세 교수님과 김다나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죠. 저희가 크리스마스여가지고 이렇게 또 소품도 준비해봤는데. 너무 예뻐요. 네, 저희 영상 찍고 있는데 여기 청취자분들 향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하고 갈까요?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아주 기분이 좋네요. 아니 근데 두 분 애칭이 부부 사기단이세요? 부부 사기단이시라고 들었는데. 네, 저희가 네. 본의 아니게 부부 사기단이라는 별명을 갖게 됐는데요. 네네.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강력한 별명을. 글쎄요. 전혀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별명을 저희 부부가 갖게 됐어요. 네. 저희 되게 궁금한데 이 별명 설명 좀 해주세요. 2011년에 네네. 저희 신랑이 먼저 건강검진에서 신장암 1기 진단을 받았어요. 네네. 그래서 그때 당시 진단받을 때 한 5.8cm 정도 됐는데 신장 하나를 그냥 오른쪽 신장 하나를 적출해냈죠. 떼내서 네. 별 상관없이 지냈다가 4년 뒤에 제가 목이 붓기 시작하고 사타구니 하고 이제 겨드랑이 쪽이 붓기 시작하면서 네. 여포성 림프종 사기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사기 진단을 받으셨고. 네. 그러고 나서 한 1년 뒤쯤에 저희 신랑이 이제 5년쯤 됐을 때 그때 이제 졸업사진을 찍는다고 PET를 찍었는데 네. 담낭에 전이가 됐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게 신장에서 네. 전이된 암이라고 진단이 되면서 네. 신장암 사기 진단을 받게 되면서 저희 부부가 본의 아니게 신장암 사기, 저는 이제 여포성 림프종 사기 해서 네. 둘 다 너무 힘든 가정을 지내왔는데 네. 그래서 부부암 8기라는 그런 아유. 본의 아니게 그런 별명을 갖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두 분 다 지금 사기 진단을 받으셔서 네. 이렇게 받으시고 되게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애칭으로 애칭? 부부 지금 사기단이라고. 네. 네네네. 근데 되게 힘들었던 이야기인데 두 분이 이렇게 밝게 웃으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 부부 사귀다는 라는 애칭이 되게 애교 있고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거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네, 두 분이 함께 어려운 암을 겪으시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시고 이렇게 같이 웃으면서 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분 지금은 어떠신 상태세요? 아, 지금은 이제 저희 신랑은 이제 폐로 뭐가 하나 발견된 지난번에 CT를 찍었는데 네. 폐에 뭐가 하나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추적 관찰 중인 거 있고요. 네. 저는 이제 혈액암 그 진단 받은 지 지금 4년 6개월 정도? 이제 네네. 내년 5월이면 5년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그런 상황에 있는데 네. 지금은 저희 부부가 좀 이렇게 천천히 살아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막 바쁘고 분주하게보다는 좀 천천히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어서 네. 지금은 이제 계속 이렇게 관찰 중에 있는데 네. 매일매일 행복하게 그냥 사는 거. 와. 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네요. 네. 박 교수님 오늘 팟빵 네. 처음 참여하셨는데 네네.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요? 네. 기분은 그냥 뭐 이렇게 좋으신 분들하고 네.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잘 부탁드리고 두 분의 암 극복 경험에 대해서도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신비님,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고성에서 멀리 오셨는데. 네, 뭐 그동안 월동 준비하고 네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12월 암 캠프 막 끝내고 이렇게 네네. 분주하게 지내고 이제 연말 이제 손님들 가까운 우리 저기 공동체 분들하고 네네. 파티도 하고 뭐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연말이니까. 예. 고성에 눈 내리는 고성 앞바다 되게 그립네요. 네. 오세요. 그죠? 다나님은 고성에 자주 가시잖아요. 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그 가시는구나. 고성에 가서 네네. 네. 그 고성에 아주 정말 공기 좋은 곳에서 아마누들하고 같이 지내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몸도 좋아지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한 달에 한 번씩 고성을 가면은요. 굉장히 기분이 힐링이 돼요. 그래서 바다도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본답니다. 아이 부러워라. 박흥세 교수님도 자주 가세요? 예, 저는 잘 갈 예정입니다. 이제부터 자주 가실 네, 예정이시구나. 다나님은 자주 가시고 그럼 교수님은 어떤 일 때문에 자주 그렇죠. 내려가진 않으시는 거예요? 예, 아직 네네. 하고 있는 일이 서울에서 네네. 계속 있다 보니까 못 갔는데요. 네네. 이제 많은 일들이 조금씩 정리가 되는 대로 네. 이제 고성에 가서 네네. 많은 분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저도 이렇게 좀 좋은 치유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계속 교수님이라고 불러드리고 있는데 어떤 일 하시는지 잠깐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저는 아주 재미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어떤. 네, 연세대학교에서 네. 그 레크레이션, 네. 그 레크레이션을 학생들하고 같이 네네네. 이렇게 연구하고 또 이렇게 같이 그 가리키는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약 35년간 이벤트 기획사를 통해서 네. 스포츠 이벤트와 그런 레크레이션 경영 네네. 관련된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되게 웃음과 즐거움을 그렇죠. 나누는 일을 하고 네. 계신 거네요. 네, 그 일도 계속해서 웃음 많이 나눠주시면서 또 고성도 자주 두 분 함께 가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럼 오늘 이제 저희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비즈너리 팟캐스트 똑바똑바 18화 오늘의 주제는 암을 잘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입니다. 신비님, 암을 잘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도 확실한 답을 주기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신비님께는 암을 어떻게 극복할지 확실한 답이 있으신 건가요? 글쎄요, 그게 뭐 단답으로 있다기보다는 네. 뭐든지 이제 그 학창 시절에도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내면 이 시험 문제를 낸 출제자의 의도가 뭔지를 잘 알아야지 그렇죠. 좋은 점수를 맞는 것처럼 네.
암이 어떤 질병인지를 먼저 네.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성경에 보면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고할 때는 생각하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형통해지면 많은 경우 오만해지고 공고해지면 신경을 끌려 그래요.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성경은 암에 걸렸다는 건 공고한 거잖아요. 네. 공고할 때는 치열하게 생각하라고 이제 추천하거든요. 저도 이제 암 걸리고 일반적인 병원 치료를 한 1년 가까이 받으면서 점점 몸이 나빠지고 말기 상태까지 가게 됐을 때 그 전까지는 저는 이제 별로 생각을 많이 안 했어요. 그냥 책 뭐 한두 권 읽기는 읽었죠. 암에 대해서. 그랬는데 이제 내가 원하는 상태가 안 되고 몸은 점점 나빠지고 병원에서는 별 가능성이 없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특별한 치료의 방법도 없고 그래서 이제 강원도 산골로 들어가서 저는 이제 치열하게 생각을 했어요. 네. 인생의 가장 황금기인 나이 50인데 네. 50에 왜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랑 떨어져서 강원도 산골에 와서 이렇게 뭐냐 하면 죽음을 앞두고 있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뭘까? 내가 왜 암이라는 문제를 제대로 잘 못 풀었지? 이런 생각을 치열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네. 이제 제가 암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네. 좋은 전환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누구나 암 걸리면 다 암 걸린 분들이 다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어느 날 갑자기 암 걸렸대요. 그죠? 근데 뭐 아, 무슨 그래요? 일이든지 어느 날 갑자기 안 된 게도 있어요. 다 그런데 왜 유독 암 걸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라는 말을 쓰냐 하면 그만큼 심리적 충격이 컸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지내다 보면 막 경험 없이 지내요. 경험 없이 지내는데 저는 암을 잘 극복하려면 열심히 막 경험 없이 하는 것보다 네. 성경이 제안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내가 왜 암을 잘 못 극복했을까 하는 이제 치열한 생각을 하면서 제가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네. 이제 좀 알게 되고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가는 게 뭘까를 알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왜 암을 제대로 잘 못 극복했을까 그때까지 네. 문제를 점점 어렵게 만들었나 암으로부터 점점 뭐냐면 건강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점점 나빠지게 됐을까 생각했을 때 딱 네. 3가지 이 원인이 있었어요. 첫째는 제가 참 비신앙적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냐면 제가 뭐 선교사고 네. 매일 아침에 사실 하나님 성경 말씀 가지고 묵상도 하고 네. 네. 뭐 기도도 하고 하는데 네. 근데 제가 보니까 굉장히 비신앙적이었더라고요. 아, 그런데도요. 예. 그건 뭐냐 하면 네. 내가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는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좋은 요법, 좋은 약을 찾아서 헤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네. 현대의학을 신뢰했다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점에서 제가 비신앙적이었죠. 그 점에 있어서는. 네. 네. 그렇게 볼수 저뿐만 아니라 있겠네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이제 네.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가 암을 잘 왜 못 극복했을까 생각하니까 두 번째가 참 비윤리적인 인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야기가 뭐 남의 걸 훔쳐먹고 거짓말하고 뭐 이랬다는 뜻은 아닌데 네. 아니라 이제 암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제가 좋은 약, 좋은 의사, 좋은 병원 찾아다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제를 만든 사람은 난데 네.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내 문제를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고 그 사람이 해결해 주기를 의탁해버리는 것. 나는 문제는 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적인 존재로 내가 서 있지 못한 것이 네. 제가 비윤리적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세 번째는 제가 암을 이제 좀 암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느낀 것은 제가 참 비과학적으로 암을 극복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네. 뭐냐면 암이 뭔지 암을 극복하는 게 바른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면서 제가 느낀 것은 네. 한 1년 동안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 중에서 꼭 해야 될 것은 거의 안 한 것 같고 안 해도 될 것은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자신에게 대해서 굉장히 창피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건 뭐지? 이 생각하다가 네.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냐면 주위를 한번 쭉 둘러봐요. 네. 쭉 둘러봤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더라고요. 네네. 대부분. 그쵸. 그러니까 갑자기 좀 덜 창피한 생각이 들면서. 근데 또 한편은 뭐냐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암을 제대로 극복하는 것인가.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네. 좀 더 이제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박흥세 교수님도 네. 이제 그런 극복하는 시기를 겪으셨잖아요. 네. 지금 말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요. 제 생각은 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우리 신비님 네, 신비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한 번에 다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아, 그래요? 나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이 암 환자들의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강도, 암 환자로서의 그 어려움의 강도가 어려움의 강도. 사실은 저는 조금 약했어요. 네. 사기긴 사기지만 네. 좀 건강한 사기. 정말요? 그러니까 암 환자 같지 않은 암 환자. 어.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수술만 했고 항암은 하지 않고 다행히 이제 건강 상태가 좋아서 일반인들처럼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었고 그러셨구나. 또 그 운동도 잘하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암 환자의 그 어려움을 잘 이렇게 이해는 못했는데요. 네. 저한테 지금 뭘 물어보시는 거죠? 보통 암환우 분들이 암 극복을 실패하고 이렇게 계속 어려움을 처하면서 말기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야기 나누고 있었어요.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네. 지금 질문을 까먹었어요. 예, 그게 바로 뭐냐면 암 환자의 항암 부작용이. 항암을 안 했는데도 까먹는 건 뭐죠? 지금 말씀 들으면서 다나님께서 굉장히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었어요. 아니 저는 있는 그대로 그쵸. 있는 그대로인데 그래서 사실은 현 상태의 제 상태는 매우 좋다. 그쵸.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암이라는 거에 대한 네. 공포는 있어요. 그쵸. 그래서 내가 없을 수가 없죠. 이 상태가 5년이 갈 것인가 10년이 갈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네. 과거에 우리 암 환자들이 이렇게 극복했던 그런 사례와 또 치료와 이런 거를 네네. 잘 이렇게 검토하면서 네. 좋은 쪽으로 이렇게 찾아 나가려고 하는데 마침 또 우리 아내가 같이 암 사기로서 그러니까요. 예, 친구가 돼서 같이 극복하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긍정적으로 또 그렇게 그래서 사실은 바라볼 수도 있겠네요. 지금 사실 혼란스러운 게 많아요. 어떤 게 이제 바로 바른 치료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네.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죠. 예, 다행히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항암을 합시다. 수술을 합시다 이랬을 때 방금 우리 신비님이 말씀해 준 것처럼 네. 비윤리적이지 않게 내가 내 스스로 그 상황을 네. 잘 판단하는 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의사 표정을 그렇죠. 보면 아이고. 쉽지 않아요. 마치 제가 의사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다음부터 네. 나의 상태를 봐주지 않을 것 같은 잘 안 그런 받을 것 생각도 들고, 같은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다나님은 어떠셨어요? 암 이렇게 극복하시는 동안에 암 환자의 친구들과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가시면서 네. 이렇게 계속 함께 하셨는데 아무래도 초기에 같은 반응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암 환자의 친구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런 신비님 말씀도 여러 번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비신앙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과학적이었던 것들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바뀌셨나요? 저는 처음에 암 진단을 받았을 때는요. 네. 정말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너무 그쵸. 억울한 생각이 많이 들었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나? 믿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게 진단 신비님 받았을 때 말씀하신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네, 이런 어느 날 충격이잖아요. 갑자기 예, 그 억울한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쵸.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그런데 네. 이제 암 진단 받고 네. 그 항암을 바로 그리고 너무 급하게 바로 항암을 시작했어요. 저는
그 항암을 안 하면 그때는 바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기진 골수까지 다 전이 됐다는 그 소리에 네. 바로 막 그래서 특실까지 잡아가면서 네네. 그 특실 하루에 1인실 비용이 꽤 높거든요. 근데 그쵸. 그거를 막 누구한테 지인한테 부탁해가지고 잡아서 당장 입원해서 바로 항암을 해야 된다. 그런 급한 마음에 그렇게 시행을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고요. 지금 그러니까 비신앙적, 비윤리적, 비과학적인 모든 다 것을 포함하고 하고 있죠. 계셨던 거죠. 네.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네. 항암할 때는 정신없이 쭉 음. 그냥 병원에 이끌려 다닌 거죠. 음. 병원과 의사의 말에 이끌려 다녀가지고 제 상황은 제가 직시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항암을 하면서 그 말씀 말씀 보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정립이 되고 네. 그러니까 공부한 날에는 이제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네. 그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거예요. 아. 항암을 하고 제가 요양병원에 갔었거든요. 네. 근데 요양병원에 이제 누워 있으면서 이제 시간들이 주어지면서 혼자 생각할 시간들이 많아지고 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이제 보게 되고 이러면서 그 말씀들이 네. 저한테 이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이 시간이 내가 지금은 생각해야 될 시간이구나. 아. 네네. 예,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항암 부작용으로 몸에 힘은 하나도 없었는데 예, 그렇게 없었는데 그럼에도 생각을 하게 되신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네. 예, 아둘람을 가게 된 거죠. 네네네. 그런 신비님 말씀하셨던 똑같은 과정을 거치시면서 네. 하지만 또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성경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네. 또 아마존자의 친구들을 만나면서 네. 또 계속해서 생각이 바뀌시고 내 생각이 계속해서.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수가 굉장한- 없죠. 네, 오랜 시간이 거쳐가면서 네. 예, 제가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비신앙적이었다는 게 네. 그 의사와 병원과 그거를 막 그렇게만 쫓아가다가 정신이 들면서 내가 신뢰해야 될 대상이 그러니까. 예, 네. 바뀐 거예요. 네네네. 예. 내가 누굴 신뢰하고 있었나 네, 생각이.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주체가 내 삶의 이게 주체가 제가 되면서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네. 몸도 이렇게 내 스스로 좀 약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네, 끝까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태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게 되었다는 게 되게 감사한 일이죠. 네. 저한테 굉장히 감사한 네, 일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신비님 최근 펜벤다졸 신드롬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최근에 벤벤다졸부터 시작해서 네. 알펜다졸 다양한 무슨 다졸로 끝나는 이런 약들에 대한 이야기가 네네. 굉장히 많이 있고 종편에서도 그리고 공중파에서도 다루기도 하고 유튜브 상에 들어가면 수많은 이제 정보와 지식이 난무하죠, 그죠? 그리고 네. 제 주위에 이제 암환우분들도 이런 이제 정보에 굉장히 심취해서 네. 저에게 거의 매일 이런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저한테 이제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뭡니까? 물에 빠져서 떠내려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야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것이 상황을 호전시키는데 조금만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이 치러야 될 대가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네. 경제적 비용 또 한 가지는 부작용이 심각하지 않다면 why not try 해볼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이 마음이 빼앗기고 그래서 제가 책을 글을 하나 써서 네. 저희 이제 암 환자의 친구들 카페에 올려놓은 게 있어요. 네. 이제 이런 걸 볼 때 이제 경영을 하는 사람에게서는 굉장히 좀 알려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베트남 전쟁 때 네. 월명군에게 포로가 됐던 가장 최고의 이제 장군이 있어요. 아, 네. 그 장군이
굉장히 건강하게 베트남 에서의 옥살이를 마치고 네. 미국으로 이제 석방돼서 가게 되는데 네. 거의 비슷한 환경에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감옥에서 이제 죽었어요. 네. 근데 그 사람만 유독 굉장히 건강하게. 건강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왜 그랬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 감옥에 이제 월맹의 그 감옥이라는 게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니까 네. 뭐 하루라도 빨리 이제 거기서 석방하고 싶은 마음 또 뭐냐면 미국은 절대로 자기의 군인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신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연말이 되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네. 감옥에서 이제 이런 이제 소문이 도는 거예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 월맨과 미국이 네. 잘 협상이 끝나고 우리가 다 이제 석방돼서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이런 이제 소문이 쫙 도는 거예요. 뭐 11월 말 되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다 희망이 들떠 있는데 네. 성탄절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시리해져서 그렇죠. 뭐냐면 건강을 잃고 죽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럴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장군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하면 미국은 반드시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구출할 거다. 그러나 그때가 될지는 모른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하는데 스톡데일 장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펜벤다졸이 됐건 알펜다졸이 됐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함수값이 높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뭐 혹자들은 뭐냐면 암의 원인이 기생충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이제 암의 원인을 규정할 수 있으면 암의 원인을 세포의 돌연변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멍청한 지성을 가진 과학자들이 아니겠죠, 그죠? 암의 원인은 수많은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인과관계를 클리어하게 정리할 수 없으니까 사실 어줍지 않게 돌연변이라는 사실 과학자들이 쓰는 비과학적인 용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냐면 암의 원인은 육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존스 홉킨스 의과대 병원이 벌써 20년 전에 암은 몸과 마음의 질병이므로 건강한 마음의 회복이 없이 암을 치료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미 선언적으로 공포한 지도 벌써 꽤 오래됐고 그것은 거의 모두가 동의하는 일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뭐냐면 알펜다졸이 됐건 펜벤다졸을 먹어서 암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은 암이 육체적인 물리적인 질병이라는 전제 안에서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암이 딱 물리적인 질병이라는 전제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뭐냐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가지고 환원화 시켜서 이걸 먹으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크리스마스 전에 미국이 우리를 석방시켜 줄 거야 하는 그런 지나친 낙관성에 입각해서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네. 그 기대가 못 미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실망으로 그쵸. 그다음에 이 몸이 확 깔아앉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알펜다졸, 펜벤다졸이 암을 낫게 해주는데 조금 기여를 할 수 있다. 믿고 시도해보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있잖아요. 네. 기대를 하게 되면 희망 고문이 이제 낳는 역기능이 심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이런저런 앞으로도 수많은 정보와 지식, 새로운 주장들이 나올 건데 네. 그런 주장을 대할 때 네. 이것의 함수값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냐. 즉 뭐냐면 이것이 암을 극복하는데 어느 정도의 범주 아래서 뭐냐면 영향력이 있는 이야기인가 주장인가 하는 것을 먼저 냉혹하게 생각할 줄 아는 네. 그리고 진짜로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냉혹하게 현실을 직시하지만 믿음을 잃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대부분 냉혹하게 현실을 직시하려는 것보다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보려는 욕구가 굉장히 강한 거죠. 그쵸, 그런 그쵸. 점들은 저는 할수록 네. 암을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예. 그런 것이 없이 기대를 품었다가 좌절하고 낙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런 말씀해 이야기가 주신 것 있죠. 같아요. 성경에 들어가면 네. 저는 이것은 굉장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 상투적으로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는 게 있어요. 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렇죠, 그죠? 그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들어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데 네가 본받지 말아야 될 이 세대가 뭔데?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말할 수 있게 정리된 사람도 별로 없어요. 네, 성경 맞아요. 그 구절을 안다는 거지. 근데 저는 모든 영역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네.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암이라는 공통적인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네. 암에 대한 이 세대가 뭔지를 아주 치열하게 네. 직시할 때 있잖아요. 네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음. 온전한 치료의 방법을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이제 암과 관련해서 네. 첫 번째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있잖아요. 네. 암에 걸리면 환자는 자기 스스로 암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모든 것은 병원에서 해주지 않으면 그 환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네. 그리고 그 상황을 호전시키거나 개선시키기 위해서 환자가 할 수 있는 수단은 별로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네. 생각이 만드는 이 절망의 문화가 음. 병원 주변에도 있고 또는 뭐 언론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암과 관련돼서 노출되는 이미지도 그렇고 정보도 그렇고 그런 면이 있는데 네, 지금 되게 공감하고 계세요. 네. 옆에서. 그거는 네. 그것은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 뭐냐면 사람이 어떠냐면 내가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든데 네. 그 내가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내가 스스로 행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 하면 사람들은 뭐냐 그것에 대해서 주도성을 가지고 힘껏 노력하겠죠. 네네. 그런데 내가 뭐 노력해서 아무 이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사람은 어떻게 되면 절망적이 되는 거죠. 네네. 저는 뭐냐면 암은 환자 본인이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수많은 수단과 가능성이 있는 질병인데 그것을 차단시키게 만드는 이 절망의 문화 이것을 빨리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우리 다나님이 참 네. 잘하셨거든요. 아, 다나님이 네네. 뭐냐면 예전에 보면 이렇게 뭐 기도문 이렇게 해서 네. 뭐냐면 이렇게 읽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네. 한번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오늘도 그 기도문 제가 듣고 왔습니다. 한번 네. 이 시간에 네네. 한번 기도문을 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아팠을 때 이 네. 기도문을 이제 누가 위에 부분을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은 제가 이제 기도문을 그때 너무 간절해서 네. 작성을 하게 됐거든요. 그 이후로 아픈 이후로 제가 이걸 문 앞에 진단받고 방문 앞에 네. 붙여놓고 매일 한 번씩 기도했던 그 기도문인데 네. 네, 제가 한번 그 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질병도 내 몸에 생기는 것을 금합니다. 내 몸과 접촉하는 모든 병균과 바이러스 암세포는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즉시 죽을지어다. 내 몸의 모든 기관과 모든 조직, 모든 세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래의 기능대로 완벽한 기능을 발휘할지어다. 내 몸의 어떤 이상도 어떤 기능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만오라.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 나를 위해 그 사자들에게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나를 지키십니다. 나의 길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내 몸속에 있는 60조의 세포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완전하시며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창조자 되시며 능력의 주시로다. 항암을 통해 암세포들은 소멸되고 정상적인 세포들은 살아날지어다. 주께서 허락하신 만나 바다의 물고기와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푸른 채소들, 들의 곡식을 통해 감사히 먹게 하시며 음식들을 통해 주께서 창조하신 원형 그대로 회복할지어다. 나의 영혼아 주만 바라라. 그분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을 바라보아라. 죽은 자도 살리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모든 말씀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받고 되게 힘이 됐어요. 그때 네. 항암하고 굉장히 이제 몸이 안 좋아지는 상태에 쭉 이렇게 접어들 때 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 말씀이 저한테 힘이 돼가지고 네. 그게 이게 뭔가 이렇게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힘들이 조금씩 생겼고 항암을 마치고 나서 항암 6차까지 마치고 머리에 빠지고 손발에 힘이 하나도 없고 몸이 마치 이렇게 한 30 거의 80대 할머니 같더라고요. 그 모든 관절이 다 뻣뻣해지면서 네. 아침에 이렇게 주먹을 줬다가 펴기가 네.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살림을 할 수 전혀 없었고 그 상태에서 이제 제가 고성 아들람을 가게 됐거든요. 아, 그렇구나. 고성 아들람에 가서 네. 6개월을 제가 생활을 했어요. 그곳에서. 네. 그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게 하루하루 몸이 세포가 강의를 통해서도 알게 됐고 그다음에 하루하루 이게 몸의 세포들이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는 거. 네. 그러니까 이게 희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절망 가운데에서. 네. 그러면서 하루하루 뭐 거기서 달래도 캐고 냉이도 캐고 뭐 거기 뭐 가시오가피도 있고 그런 걸 다 캐먹었어요. 네. 제가 먹고. 거기 자두도 있고요. 감도 아이, 있고. 그건 나한테만 얘기했어요. 네, 저는 그런데 이제 제가 서울에서 생활을만 하다 보니까 네. 그런 곳이 있는 게 직접 생활을 해본 적은 아파서 처음인 거예요. 아, 그게 네. 저한테 제 몸에 땅 이제 뭐야 이렇게 땅을 그 달래 캐는 게 네. 굉장히 재밌어요. 그 홈이 굉장히 깊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달래 캐고 네. 냉이 캐고 그러면 가끔 이제 캐다 보면 지렁이도 만나요. 아이고. 그러면은 또 걔하고 대화도 하고 지렁이하고. 지렁이 어머 미안해 내가 너의 공간을 그래서 얼른 덮어주고 또 이렇게 제가 먹을 것은 가져오고 이러면서 몸에 굉장히 이렇게 뭐가 뭐 힐링이 된다 그럴까 네.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한 2-3달 지나니까 네. 손에 주먹도 쥐어지고 이제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뭐, 계시록에 보면 말이에요. 네. 그 마귀가 네. 그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물을 토해 가지고 강처럼 흘리는데 네. 땅이 그것을 있잖아요. 갈라져서 그 흡수했어. 물을 받아 없앤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 우리 다나 씨가 네. 땅을 갈라가지고 그 안에 아 지렁이 마귀의 악령령들을 거기 싹 집어넣고 묻었어. 싹 덮어버려요. 묻었어. 근데 저는 할렐루야, 아멘. 그 신비님이 약간 이제 재미있게 말씀해 주셨지만 네. 그 도시 생활을 하다가 네.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을 느끼면서 그게 네. 그 땅 기운, 하늘 기운 그런 기운이 들어가서 네. 치유에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6개월이었는데 네. 최소한 자연과 함께 아들람에서 6개월을 지내면 네네. 변화는 있을 거라고 제가 한 100% 단정합니다. 아. 그래서 그런 자연 치유가 네. 굉장히 아주 중요하다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우리 저기 다나 씨를 보면 네. 물론 제가 다나 씨가 이제 읽은 기도문을 네. 저는 참 좋은 기도문인데 저는 신앙이 항상 100% 동의는 안 되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래도 문제는 제가 여기서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은 뭐냐면 본인이 이 직면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네. 정신적, 육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그것으로부터 네.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절망의 문화로부터 벗어난 거죠. 그죠? 네. 네. 이거 계속 사실 이것이 붙여놓고 굉장히 중요한 읽으셨다고 것 같아요. 매일.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방에 방문 앞에 붙여놓고 이게 매일 읽다 보니까 이게 말씀이 힘이 생긴 거예요.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말이 뭔지 이제 체험을 하게 된 거죠, 제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내 몸에 아침에 이렇게 딱 선포를 딱 하는 거예요. 내 몸에 어떤 병균과 질병도 이제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하루 삶을 제가 되게 정결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 몸에 유해한 것들을 피하게 되고 그렇군요. 그럼 네. 매일 샤워도 하게 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죄송합니다. 죄송하셔야 합니다. 네. 내 몸과 마음이 같이 정결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네, 그렇죠. 제가 옆에서 본 우리 아내의 네. 그 암 생활이라고 할까요? 암과 함께 하는 생활. 그 생활이 처음에는 당황. 예, 그렇죠. 굉장히 당황을 했고요. 저도 당황을 했고. 그렇죠. 근데 사실 제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기니까 일기는 금방 뭐 가볍게 발견해서. 이렇게 갈 수 있다. 음. 두 번째 사기일 때는 조금 그래도 아주 크게 당황하지는 않았는데 네. 그거는 제 성격인 그러신 것 것 같아요. 같기도 해요. 쉽지 않은. 네. 평소에 단련이 많이 돼 있으니까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또 뭐냐 즐겁게 남을 즐겁게 해주니까 예, 뭐 본인도 그런 즐겁게 그런 하고 것도 그러겠지.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설마 내가 암으로 죽을까 뭐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우리 아내는 굉장히 당황을 많이 했고 그렇죠. 굉장히 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초기 단계는 병원을 많이 의지했어요. 그래서 항암 빨리 해야 되고 네. 골수, 뭐 장기 그랬는데 우리 지인을 통해서 선배님이 네. 야 인터넷에서 신갈랩이라는 사람을 한번 쳐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네. 그 인터넷 통해서 네. 또 전화도 하고 또 제천에도 가고 이렇게 해서 캠프 3박 4일 그냥 무료 캠프를 참여했는데 네. 여기서 사람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180도 생각이 바뀌었어요. 항암이나 네. 그 현대 병원 치료가 아니라 네. 자연과 말씀의 위주로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 고성이 네. 오픈을 안 했는데 그 오픈을 언제 하나 기다리셨어요. 매일매일 저한테 얘기를 하면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3월 9일인가 그랬는데 네. 그날 아내를 데리고 처음 고성까지 쭉 갔는데요. 네네. 하얀 눈이 펑펑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아내를 딱 놔두고 네. 오기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내한테. 그리고 또 눈도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미안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눈도 안 치우던 눈도 막 이렇게 치우시고. 치우면서 허리도 좀 아팠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병원 치료 한 6개월 또 고성에서의 네. 어떤 자연치유와 신앙생활 6개월이었는데 네. 그 고성에서 있었던 그 시간이 네네. 너무나 행복해했고 또 몸도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좀 강도가 환자로서의 제가 어떤 면역력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지만 강도가 그렇게 세지 않아서 우리 아내처럼 생각을 못했는데 아주 그 자연에서 그런 그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나 씨는 더 좋은 게 또 안 했잖아요. 네. 친정이 생겼잖아. 네. 올해는 이 크리스마스 날 네. 여러분들이 부러우시겠지만 고성에서 친정에서 김치가 배달됐답니다. 친정에서. 친정 너무- 좋은데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다나 자매는 사실 고성 아들람을 네. 본인 친정처럼 생각하면서 이렇게 다니고 또 네. 저희도 뭐냐면 다나 자매가 오는 게 너무 뭐냐면 기쁘고 이제 그런 참 그 서로 참 서로에게 대해서 네. 감사하고 또 즐거운 그런 관계로 또 네네. 소중한 그런 뭐랄까요 이게 함께함이 됐죠.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처가댁이 생깁니다. 그렇죠. 박스방 우리 좀 오래 사이가 가면 좀 부담스러울 텐데 그렇군요. 사이는 백년손님이라 그랬으니까 가면은 아마 씨암탉 잡아주실 거예요. 그렇죠, 대신 그렇죠. 장작은 제가 많이 패겠습니다. 정말 시암탉에 걱정하지 마세요. 계곡 막 속에서. 정말 좋은 관계이신 것 같아요. 이게 건강해지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이 부부한 8기 정도 되셔야 됩니다. 그렇구나. 네. 이렇게 같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그동안 암이라고 하면 너무 당연하게 병원 치료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세 분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친정 역할도 해주시고 막 이러시면서 하시는 말씀 들으니까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몸과 마음의 질병이라는 신비님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비즈너리 팟캐스트 똑바똑바 18화에서는 암을 잘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주제로 직시해야 할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박흥세 교수님 그리고 다나님 오늘 실제로
암 환자의 친구들과 함께 하시면서 경험하셨던 얘기들을 저희한테 나눠주시니까 더 마음에 와 닿았던 것 같아요. 우리 부부 사기단 네. 오늘 똑바똑바 처음으로 같이 녹음 진행해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너무 시간이 짧아서 하고 싶은 그쵸. 말은 많은데요. 시간이 막 순식간에. 저한테 좀 기회가 많이 안 온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또 기회가 있으면 저희 다음에 또 언제든지 네, 녹음이 있으니까요. 네, 아, 그렇습니다. 다나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너무 새로운 암이 아니었다면은 이런 방송실에 와서 제가 이렇게 마이크 라디오에 앞에서. 마이크 앞에서 가수들이나 할 수 있는 이런 녹음을 제가 언제 해보겠습니까? 근데 암이 주는 이런 좋은 기회가 저한테 주어져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긍정적이세요. 네, 또 나눌 수 있어서 또 너무 감사해요. 네, 두 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오늘 이제 그만 보내드려야 하는데 저희 19화에서 다시 뵐 수 있는 거죠? 네. 네, 네. 초대만 해주시면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똑바똑바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2부에서 양기빈님과 함께 그철 편지 사연 가지고 다시 올게요.